푸른밤 종현입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충분한 수면 시간, 영화 감상, 취미생활, 산책하기, 쇼핑하기, 친구 만나서 수다 떨기, 시사 뉴스에 관심 갖기,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기까지. 이 중에서 일주일 동안 몇 개나 하셨나요? 뭐가 그렇게 바쁠까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뭐가 이렇게 바쁘지? 뭐가 이렇게 해도 일이 안 끝나지? 그래서 농담처럼 이게 다 업보야 할 때도 있는데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게 하나도 없어서 주말에 다 몰아서 하려고 하셨죠? 그렇게 어려운 일들도 아닌데, 한다고 해서 크게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왜 이렇게 바쁠까요? 내일은 우리 이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합시다. 저도 여러분도요. 10월 3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언제였을까 나 설레었던 게 너였을까 나였을까 누가 먼저 시작인 걸까 이렇다 할 로맨스도 없던 그때 놀려먹고 장난치며 깔깔대던 우리 친구들이다 아무도 몰랐대 뭐였을까 왜였을까 자연스레 그리 된 걸까 문득 너를 깨닫고서 놀랐지 나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단 생각 지친 하루에 숨이 턱 막혀올 때 한 사람은 내 옆에 있다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어서 그냥 웃고 말아도 되는 참 편안한 사람 둘이 만날 때 별하는 일 없이 제잘되다 늘어지다 그런 것도 마냥 좋았지 문득 앞서가던 너의 뒷모습에 나 이 사람을 평생 지켜주고 싶단 느낌 가진 것이 없어도 날 가득 채워주는 이 사람으로 다 된 것 같은 날 쓸모있게 만들고 더욱 착해지게 만드는 한 번이라도 더 웃게 해주고 싶은 내 사랑 불쑥 말도 없이 들러 슬쩍 먹거리만 던져놓고 바삐 걸어가는 너를 창밖으로 바라볼 때 지친 하루에 내가 참 초라할 때 한 사람은 내 옆에 있다는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모두 내 맘 같아서 그냥 맘 놓고 울어도 되는 단 한 사람 넌 내 사랑 세상 사람들 나를 다 몰라줄 때 한 사람
나는 내 옆에 있다는 날 더 그렇게 만들고 더욱 착해지게 만드는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웃고 싶은 더 안고 싶은 넌 내 사랑. (10월 31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김동률의 내 사람입니다. 이 곡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김동률 씨의 신보죠. 얼마 전에 발매가 되면서 음악 차트를 거의 1위부터 뭐 10위까지 전부 장악을 하고 줄 세우기라고 하죠. 정말 멋있는, 뭐랄까, 역시 긴 시간 음악을 한 분은 오랜 시간 공백 기간을 가져도 이만큼 또 피드백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긴 시간 동안 준비한 만큼 정말 짜임새 있는 앨범이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참 감명 깊게 들었던 앨범이네요. 자, 오늘 오프닝에서 바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현대인들 너무 바빠요. 식사는 잘하고 다니시나요, 여러분?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사실. 뭐 산책하기 이런 거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쇼핑하기 이런 것들도 사실 짬나는 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쇼핑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요새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기는 SNS로 대신하고, 시사 뉴스에 관심 갖기는 사실 뭐 거의 정말 몰아서 하죠. 몰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날 잡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좀 불만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기, 이거는 거의 잊고 지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저는 그래도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기, 이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좀 숨 쉬면서 삽시다. 자, 오늘 푸른밤 심야포차 함께하는 날입니다. 솔로 앨범으로 돌아오셨죠. 브로콜리 너마저의 리더 윤덕원 씨와 함께합니다. 사실 브로콜리 너마저 노래는요, 신청곡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이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킹목달 365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정말 거대한 규모의 경기장입니다. 좌석과 입석을 합쳐서 총 7만 명 정도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곳, 바로 바이에른 뮌헨의 홈 경기장인
알리안츠 아레나인데요. 오늘은 비록 경기가 없는 날이지만 워낙 유명한 팀이어서인지 경기장만 구경하려고 오는 관광객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네요. 과연 독일과 전 유럽을 제패한 최고의 팀다운 인기입니다. 가이드를 따라 쭉 둘러본 알리안츠 아레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이곳이 완벽하게 꽉 찬다고 하는데요. 알리안츠 아레나 투어의 마지막 코스, 바로 바이에른 뮌헨의 스페셜 영상을 보면서 팀의 응원가를 듣는 것이라고 하네요. 응원가의 제목은 슈테른 데스 쥐댄스, 우리말로는 남부의 별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을 상징하는 이 응원가, 경기가 있는 날이면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려진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 경기장에 항상 머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바로 그 곡 다시 들어봅니다. 남부의 별. Welche Münchner Fußballmannschaft kennt man auf der ganzen Welt? Wie heißt dieser Club, der hierzulande die Rekorde hält? Wer hat schon gewonnen, was es jemals zu gewinnen gab? Wer trägt seit Jahrzehnten unsere Bundesliga voller Trab? FC Bayern, Stern des Südens, du wirst niemals untergehen, weil wir in guten wie in schlechten Zeiten zueinander stehen. FC Bayern, deutscher Meister, ja so heißt mein Verein. Ja so war es und so ist es und so wird es immer sein. Wo wird lauschend angegriffen, wo wird täglich spioniert? Wo ist Presse, wo ist Trommel, wo wird immer diskutiert? Wer spielt in jedem Stadion vor ausverkauftem Haus? Wer hält den großen Druck der Gegner stets aufs Neue aus? FC Bayern, Stern des Südens, du wirst niemals untergehen, weil wir in guten wie in schlechten Zeiten zueinander stehen. FC Bayern, deutscher Meister, ja so heißt mein Verein. Ja so war es und so ist es und so wird es immer sein. Ob Bundesliga, im Pokal oder Champions League, hier gibt es denn was Schöneres als einen Bayern-Sieg. Hier ist Leben, hier ist Liebe, hier ist Freude und auch Leid. Bayern München, Deutschlands Bester, bis in alle Ewigkeit. FC Bayern, Stern des Südens, du wirst niemals untergehen, weil wir in guten wie in schlechten Zeiten zueinander stehen. FC Bayern, deutscher Meister, ja so heißt mein Verein. Ja so war es und so ist es und so wird es immer sein. FC Bayern, Stern des Südens, du wirst niemals untergehen, weil wir in guten wie in schlechten Zeiten zueinander stehen. FC Bayern, deutscher Meister, ja so heißt mein Verein. Ja so war es und so ist es und so wird es immer sein. FC Bayern, deutscher Meister, ja so heißt mein Verein. Ja so war es und so ist es und so wird es immer sein. 네,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바이에른 뮌헨 응원가인 슈테른 데스 쥐댄스였습니다. 와, 역시 뭐 에너지가 느껴지죠? 음원 안에서도 마치 마지막에는
뭐랄까 관객들의 함성이 들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전율이 좀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실 축구나 스포츠에 대해서 많은 지식은 있지는 않지만요. 뭔가 그 열정 같은 걸 볼 때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월드컵 같은 거 할 때도 사실 축구에 대한 많은 관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 모두 다 함께 응원하고 똘똘 뭉치게 되잖아요. 또 이게 월드컵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와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야구장에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좋아하는 팀이나 그리고 룰 같은 것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는데 정말 신나서 같이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에너지도 받고 주고 오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의 힘이겠죠. 자, 독일 바이에른 뮌헨의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9206님, 쫑디, 저 오늘 번지 점프 성공했어요. 단풍도 예쁘고 강물도 반짝이는 풍경을 보면서 뛰었는데요. 무서웠지만 뭔가 마음이 상쾌했습니다. 번지 점프대에서 본 풍경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하셨습니다. 번지 점프를 경험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한데요. 지금 푸른밤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도 한 몇 번 해봤던 것 같은데 저는 마카오에 있는 번지 점프대 거의 200m 가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랑 라스베가스에서 뛰어봤거든요. 와, 근데 진짜 그 점같이 작았던 것들이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한 그 공포는 저는 사실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때 경험했을 때 너무 좀 심하게 짜릿했어가지고 저희 멤버 중에 태민군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다이빙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꼭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막 엄청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태민군은 스위스 가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태민군 심지어 익스트림 스포츠 그거를 주로 경험하기 위해서 스위스까지 갔었던 열정적인 친구입니다. 멤버들에게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저와 키군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나머지 멤버들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손꼽을 수 있는 경험들이죠. 이런 것들 추억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으니까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537님, 내일 친구 생일이라서 케이크 만들고 있어요. 근데 눈이 계속 감겨서 잠깐 졸다가 태워버렸어요. 다시 만들 생각하니까 막막하네요 하셨습니다. 그 빵을 굽다가 조금 태우셨나? 아이고 어떡해요. 오래 걸리지 않나요? 생크림 같은 거는 아직 안 부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케이크라는 게 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어서 정성이 되게 부럽네요. 친구분한테 지금 이 사연마저도 편지나 이런 걸로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생색내세요. 이렇게까지 고생했다고 하면서 2764님, 학교 가는 버스에서 어떤 남자분과 나란히 앉았는데요. 제가 졸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서로 기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단 일어나 내렸는데 그 설렘이 정말 오랜만이라 그런지 계속 생각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서로 기대서 자는 건 정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잠들어야 되는 건가요? 신기하네. 좀 자다가 이렇게 서로 기대게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만나 뵙게 된다면 그 설렘이 뭔가 상황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분에 대한 호감으로 발전이 된다면 한번 나중에는 그때 죄송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발전시켜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영화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인연이 있을 수도 있죠. 자, 푸른밤으로 도착한 자랑 문자입니다. 5371님, 소고기랑 두부 넣고 청국장 끓여놨어. 소주도 사놨다. 지금 퇴근하는 저를 위해 마눌님의 문자 하셨습니다. 와, 부럽네요. 집에서 아내분과 뭐랄까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든든하고 또 뭔가 하루의 피로를 싹 풀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겠네요. 부럽습니다. 자, 5280님, 저에게는 20대 초반에 만나 지금껏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전 남자친구가 겁이 많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요. 문득 그이가 힘들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나 때문에 굳이 왔다 갔다 하느라 귀찮기도 하고 힘들겠다 라고 말했더니 자그마치 8년이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더군요. 오늘따라 정말 많이 미안하고 감사하더라고요. 항상 사랑하고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남자친구분이 되게 좀 장난기 넘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해도 항상 데려다 주시고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시간이 오래되고 좀 서로에게 익숙해지다 보면 고마운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또 여자친구분도 지금 고맙다고 마음을 전하고 남자친구분은 그거 가지고 막 진지하게 그래 내가 대단한 남자야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고 장난식으로 넘기는 것 같아서 참 부럽습니다. 예쁘네요. 8년이나 만나셨다니. 앞으로도 이쁜 사랑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지연님, 저희 언니는 친구와 41일째 유럽 여행 중이에요. 오늘은 혼자 바르셀로나에 갔대요. 걱정되지만 가서 힐링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비긴 어게인 OST를 기타로 연습 중인데요. 언니가 돌아왔을 때 제대로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비긴 어게인. 그 언니분은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고 하시고요. 좀 부러워요.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유럽 여행 같은 경우는 유럽 배낭여행 이런 거는 20대의 상징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때 갔다 오면 좀 더 낭만이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담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서 더 부럽기도 하고 친구 중에서 다녀온 분들이 좀 있는데 부럽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왜 이렇게 다들 메시지를 보낼 때 영어로 보내는지 해외 나가면 다들 그러더라고요. 해외선 계속 영어를 쓰니까 그래도 영어는 뭐 제일 외국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까지 막 영어로 보내고 그래서 좀 너 좀 잘난 척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자 조심히 재밌게 여행하고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비긴 어게인 OST 연습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곡 OST 하나 틀어드려야겠네요. 키라 나이틀리의 Lost Stars 듣고 올게요. Please don't see just a girl caught up in dreams and fantasies. Please see me reaching out for someone I can see. Take my hand, let's see where we wake up tomorrow. Best laid plans sometimes are just a one-night stand. I'll be damn, Cupid's demanding back his arrow. So let's get drunk on our tears and God. Tell us the reason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is lamb is on the run. We're searching for meaning, but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Who are we? Just a speck of dust within the galaxy. Woe is me if we're not careful, turns into reality. Don't you dare let our best memories bring you sorrow. Yesterday
turn the page, maybe we'll find a brand new ending where we're dancing in our tears. And God, tell us the reason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is lamb is on the run. We're searching for meaning, but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I thought I saw you out there crying. I thought I heard you call my name. I thought I heard you out there crying. But just the same, and God, tell us the reason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is lamb is on the run. We're searching for meaning, but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백만보습 라라베시에서 악마크림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샤롯데 시어터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마리 앙뚜아네트에 초대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11월 5일 수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그리고 11월 29일 토요일 저녁 7시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열리는 구와 숫자들의 보물섬 발매 기념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디지털 예쁜 엽서전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삼성전자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드립니다. 광고 듣고 푸른밤 심야포차로 돌아오겠습니다. 단순히 대학교 노래 동아리 member에서 인디 음악을 대표하는 밴드로, 그리고 이젠 솔로 앨범을 발표한 신인 가수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는 뮤지션이죠.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은 윤덕원 씨와 함께합니다. 10년차 밴드의 리더임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 가수란 호칭이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팬들에겐 소장하고 싶은 음악을 만드는 싱어송라이터로 불리고 있는데요. 윤덕원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윤덕원입니다. 소장하고 싶은 음악을 만드는 가수 윤덕원. 네, 아이, 신인 가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네. 너무 민망하잖아요. 저 같은 가수들이. 아닙니다. 10년이나 10년차 밴드시고 또 대표곡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되게 반가운데요. 네네네. 그거 아세요? 저희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걸 아세요? 아, 정말요? 예전에 저희가 제 밴드 할 때 네. 2집을 녹음할 때 강남에 있는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어느 날 녹음하고 있는 중간에 저희는 한 달 넘게 녹음했거든요. 거기서.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거실에 네네. 헌칠한 청년 5명이 나타나서 녹음실 거실에. 네. 막 게임도 하고 이제 막 얘기도 하면서 하는데 너무 혼칠해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유독 한 청년이 네네. 이렇게 의자를 잡고 복근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알고 혹시 보니까 저였나요? 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종현 씨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몸을 만들 때였나 봐요. 네, 그래서 와
정말 자기 관리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와, 이 친구들은, 이 청년들은 프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 이렇게 뭐랄까 사실 그 이외의 접점은 없지만 뭐랄까 되게 강한 어떤 뭐랄까 그 친근감 혹은 이제 뭔가 그 가깝다는 느낌. 아, 네네네. 나는 그분의 근육 운동을 봤어, 복근 운동을 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신음 소리 같은 것도 좀 함께 하고 그랬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남 같지 않은데. 아유, 네네. 아무튼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고. 아우, 진짜 반갑습니다. 9년이네요, 우리 그러면. 네, 그렇게요. 그렇네요. 네. 그 예전에도 한번 녹음실에서 뵌 적이 있고요. 네, 아유. 녹음실에서 뵌 적이 있다고 하니까 되게 뮤지션 같다. 좋다. 네, 그렇죠. 너무 좋다. 뭔가 좀 같은 그 그라운드, 홈그라운드를 네네네.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네, 들어서. 네. 우리 사실 윤덕원 씨는 푸른밤에서 사실 네. 출연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옆뒤 계실 때 이제 한번 나왔었는데, 네네. 사실 되게 오고 싶었어요, 많이. 아, 그래요? 네, 특히 또 중현 씨가 DJ를 하시면서, 네네. 우리 쫑디 하시면서, 우리 그 복근 얘기 한번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고 싶었는데, 네. 좀 약간 그치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많이 너무 기다렸죠. 네. 너무 늦게 오셨네요.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또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른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밴드를 하던 윤덕원인데요. 이번에 싱어송라이터로 솔로 음반을 내고 또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실 푸른밤에서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가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신청곡도 많이 네. 들어오고요. 정말요? 알고 계셨어요? 실망이네요, 되게. 왜요? 아니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안 부르셨어요? 살짝 뒤끝이 있으셔요? 생각보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뭐랄까 정말 가까운 건 맞아라고 아유. 한번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도 좀 서운하네요. 네. 그래도 좀 그만큼 늦게 모신 만큼 더 많은 이야기를 또 여쭤보고 그렇죠.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맞아요. 또 신보가 나왔으니까 네. 자주 푸른밤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신보도 자주 내겠습니다. 네. 예. 자, 사실 푸른밤 심야포차에 나오면 항상 여쭤보는 것들이 있는데 네. 윤덕원 씨한테는 이 질문이 더욱더 궁금하네요. 그런가요? 이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팀명 네. 어떤 의미로 지었고 또 어떻게 지어졌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팀명은 뭐 다들 그렇듯이 좀 의미 없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순식간에. 네, 저희도 이제 잘 안 쓰는 단어로 팀명을 지어보자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뭐 이것저것 적다가 한 200개쯤 적은 다음에 골랐는데 그 왕건이 브로콜리라는 어떤 문장과 왕건이 브로콜리. 그리고 이제 너마저 맛없어라는 문장이 나란히 적혀 있는 걸 보고 네네네. 이제 발견을 해서 브로콜리 너마저 신선한데 이러면서 이제 밴드를 하게 됐죠. 하지만 그건 이미 옛날 얘기고요. 이제 네네. 솔로 가수 윤덕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브로콜리 너마저는 이제 옛 네.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네, 넘어가 알겠습니다. 보도록 네. 하고요. 자, 일단 축하를 드릴게요. 첫 네. 솔로 앨범 완판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 음반 시장이 불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불황에 맞춰서 규모에 맞게 발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맞춘 거예요. 그 규모를. 딱 그래서, 맞췄나요? 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나가서 지금 이제 새로 인쇄를 해서 네. 내일쯤 다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정현 씨께 네, CD 선물드릴 선물로. CD가 이제 마지막 CD입니다. 네. 정말요? 엔딩. 감사합니다. 네. 사인까지 해서 주셨는데 이 아트웍이 좀 독특해요. 네, 그 흐린 길이라는 타이틀이다 보니까 네. 그 흐린 그 면모를 좀 뭐랄까 강조해가지고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반투명한 종이로 이미지가 덮여 있어서 네. 정말 흐린 느낌이 납니다. 그렇네요. 이 모델은 윤덕원 씨이신 거죠? 슬프지만 저고요. 아닙니다. 자켓을 눈앞에 대시면 되게 흐린 여러분의 앞날이 되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어둡진 않다는 거. 다 보인다는 거. 네, 그렇죠. 투명하게 비칠 네. 수 있다는 것들. 자, 예쁜 앨범도 선물해 주셨고 가사집도 되게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마치 수첩처럼 아코디언처럼 접혀 있죠. 네. 그렇게 좀 접혀 있는데 이것도 예쁘고요. 네. 예전에 그 테이프를 구매해서 음악 들으시는 분들은 그 접히는 느낌을 좀 아실 것 같아요. 네네. 저도 테이프 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네. 이게 그 느낌이군요. 왠지 그렇죠.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좀 추억을 회상하는 듯한 아트웍도 예사롭지 않네요. 자, 이제 푸른밤 심야포차의 공식 질문을 좀 해드릴 것 같은데, 아, 네. 자,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술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술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술을 얼마 제가 전까지요? 못 먹는 줄도 알았고요. 못 먹는 줄 알았고요. 네네. 그런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시간이 흐르고 그렇죠. 점점 고통이 쌓이다 보니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 술로 스트레스와- 술로 해독, 아, 알코올로. 맞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술은 참 소중해요. 역시 심야포차인 이유가 있었군요. 이런 질문을. 술 얘기가 항상 나와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드시는 편이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못 마실 때도 있고요. 뭐 어떤 때는 한 3, 4일 연속으로 마실 때도 있는데 아, 술 많이 마실 기회가 잘 없습니다. 요새는 너무 슬퍼요. 아, 그래요. 네. 뭐 친구분들이나 뭐 회사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하시나요? 아니면은 회사엔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매니저분과. 네,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연주하는 밴드들이나 네. 그 친구들과 함께 마시는 경우가 좀 많고요. 아니면 음악 하시는 그 선후배분들이랑 네네네. 마시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얼마 전에 또 짙은 밤을 진행하신 네. 짙은 씨랑 그 짙은 밤 진행하고 오셔가지고 저랑 한잔 한 적이 있는데 짙은 씨와도 친분이 네. 있으신군요. 되게 저도 몰랐는데 네. 술 한잔 하니까 이렇게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짙은 더러운 씨. 사람이에요. 되게, 예. 짙은 씨도 술 좋아하신다고 네, 예전에. 음란한 분이세요.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정말 그 술자리 내내 저희 발그레해진 그 상기된 볼은 그렇군요. 가라앉을 줄을 몰랐답니다. 자, 역시 뭐 뮤지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야 네. 또 음악을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거기서 또 느낄 수가 있네요. 그쵸. 짙은 씨는 항상 뭐랄까 진지한 모습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네. 짙디로 활동하실 때는 좀 뭐랄까 위트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고. 깨방정이라든가. 네. 그리고 근데 그 약간 음담 패설의 수준이 뭐랄까 그 반전 매력을 좀 넘어서는 그래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미지를 좀 무너뜨리는 네. 그 수준인가요? 그래서 제가 좀 함께 많이 만나면서 품위와 어떤 그 고상함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궁금하네요. 두 분이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자,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소주랑 막걸리 vs 붙이자면 어느 쪽이 더 좋으신가요? 저는 저만의 그 취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취향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술 마실 때 네. 맥주랑 뜨거운 커피를 함께 마십니다. 맥주와 뜨거운 커피요? 네, 안주 없이요. 맥주랑 커피 뜨거운 거랑 같이 슉슉 먹는데. 그러면 안주가 커피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뭐 다른 안주를 시킬 때도 있지만 네. 제가 자주 가는 그 카페 겸 바는 그 안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커피랑 맥주를 같이 시켜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처음 들어봐요. 블랙 커피예요? 아니면은 네, 블랙이죠. 블랙 커피. 와, 신기하네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 사우나 느낌? 온탕과 냉탕, 알코올과 카페인? 네네네. 네, 그 안 좋은 걸로 약간 그 자극을 이제 분산하면서 그 몸을 최대한 학대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맥주 쪽이 더 좋으시다. 네, 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그럼 포장마차랑 선술집은요?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둘 중에 고른다면 전 선술집이 좋은 게, 전 추운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선술집은? 포장마차는 그 장막 같은 거 사이로 이제 냉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있죠. 보니까, 또 이제 가을이고,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따뜻한 데서 먹는 게 전 좋습니다. 그러면 골뱅이와 치킨 둘 중에서는? 이거 반반 메뉴 있지 않나요, 이거? 골뱅이 있죠.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만 딱 고르자면 하나만 고르자면 치킨이죠. 치킨이야말로 진리입니다. 소주랑 먹어도 괜찮아요. 네. 치킨이 사실 소주랑 궁합이 더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으로 따지자면. 그래요? 네. 또 그건 몰랐는데 역시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받는 거는. 자, 앨범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앨범 타이틀이기도 하고요. 네. 흐린 길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윤덕원의 흐린 길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선 조심스레 걸어도 눈물이 날
길 위에서 표정들이 어두워 숨 쉬기 힘들 만큼 눈앞이 흐리다 눈을 감고 가면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숨을 참고 가면 그 어디에서 잠시 맑은 공기를 마실까 우리의 갈 곳이 이 흐린 길에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너에게 먼저 말해줄 텐데 우리의 갈 곳이 이 흐린 길에 어디인지 손을 잡고 있지 않으면 서로를 잃을 것만 같은 이 좁은 길 한가운데에서 눈을 감고 가면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숨을 참고 가면 그 어디에서 잠시 맑은 공기를 마실까 이 흐린 길에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너에게 먼저 말해줄 텐데 우리의 갈 곳이 이 흐린 길에 어디인지 손을 잡고 있지 않으면 서로를 잃을 것만 같은 이 좁은 길 한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약속도 해줄 수가 없네 돌아가는 길보다 잊었는데 이 흐린 길에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너에게 먼저 말해줄 텐데 우리의 갈 곳이 이 흐린 길에 어디인지 손을 잡고 있지 않으면 서로를 잃을 것만 같은 이 좁은 길 한가운데에서 이 좁은 길 한가운데에서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은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리더가 아닌 첫 번째 솔로 앨범을 발표한 신인 가수죠. 윤덕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윤덕원의 흐린 길 들으셨는데요. 이 곡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흐린 길이라는 곡이고요. 네. 그 흐리다는 게 보통 우리가 뭐 안개 낀 날, 네.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전 그 느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봄날에 잔 먼지가 엄청나게 나와서 왜 네네. 뿌옇게 흐린 날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안개 낀 날은 좀 촉촉하기라도 하지. 그렇죠. 좀 그런 먼지들은 정말 지나가기 너무 힘들고 숨이 막히는 그런 먼지잖아요. 네네. 앞이 안 보이고. 이게 어떤 그 남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우리 어떤 인생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사실 그런 흐린 곳에서 계속 끌고 나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포기를 해야 될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네네. 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곡의 전체적인 뭐랄까 정서 같은 부분도 요즘 곡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더 예. 좋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요즘 곡의 정서가 좀 어떨까요? 뭐랄까 사실 요즘에 템포가 계속해서 빨라지는 추세잖아요. 템포가, 네. 그런데 이 곡은 사실 그런 뭐랄까 추세에 따르지 않고 좀 천천하고 자신만의 페이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렇군요. 사실 최근 음악을 좀 많이 못 듣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음반 작업하다 보니까 그런 네.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아마 이건 제가 좀 어릴 때 들으면서 좋아했던 음악들이 좀 많이 반영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뭔가 색깔이 뚜렷한 뮤지션이다 보니까 더욱더 뭐랄까 획일화되는 것 같다. 뭐 윤덕원 씨의 음악이 더욱더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요즘 음악들 사이에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가사 같은 경우도 독특한 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가사를 쓰실 땐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쓰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가사 쓸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런 상황,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가사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네. 사실 그 난처하다는 게 되게 복잡한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저런 뭐 각자 입장 차이라든가 그 네네. 상황이라든가.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말을 풀어서 네. 그 상황을 누구나 그렇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게 써내려간다면 사실 그 자체로 좋은 가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내용을 풀어가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가수는 이야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느냐가 네. 인기의 척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네. 브로콜리 너마저나 윤덕원 씨의 음악은 그런 네. 부분에서는 정말 훌륭한 뭐랄까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 앨범 안에서도 비건맨이나 안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라는 제목들도 있잖아요. 네. 전 사실 비건맨이라는 제목을 딱 보고서 네. 왠지 끌려서 한 번 더 이렇게 재생목록에 추가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랄까 의도성을 좀 건드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비건맨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다들 좀 비겁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또 뭐 사랑과 이별을 대할 때라든가 혹은 뭐 어떤 맞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 못하고 네네. 어떤 약간 속물적으로 약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좀 굽힌다거나 그런 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 어느 순간 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비겁하다는 걸. 그렇죠. 항상 모든 것에 떳떳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의 비겁한 면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묻어두려고 한다면 사실 그거야말로 진짜 나쁜 거라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겁함에 대한 곡을 썼는데 보통 가제라 그러죠. 그렇죠. 가칭으로 제목을 정하는데 갑자기 예전에 본 만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 만화의 장면이 비겁한 비겁맨 비겁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네네. 그게 떠올라서 써놨는데 네. 어느 순간 제목을 정하려고 했는데 그 가제를 넘는 잘 붙는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제목이 됐는데 제가 그렇게 끌린 만큼 다른 분들도 뭔가 그 제목의 힘에 네. 좀 공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이 정해지는 이유는 다 있죠. 이런 것들이. 운명적인 게 있지 않나요? 진짜? 맞아요. 네. 이름이라는 건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앨범에 사실 국내 최고의 세션들이 참여를 했다고 네. 하던데요. 어떤 분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편곡을 더 클래식의 박용준 선배가 해주신 곡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강산의 밴드의 고경천 선배가 주신 곡도 있고요. 네. 연주는
그 푸른 곰팡이 하나음악 쪽에서 활동하시는 함춘호 선배라든가 신석철 선배, 민재현 선배 같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네네. 또 강산의 밴드에 있는 이기태 선배라든가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제껏 밴드를 할 때는 좀 뭐랄까 직접 연주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잘하는 선배 연주자들의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이번 앨범은 사실 개인적으로도 음악적인 부분에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준비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뭐랄까요? 이제껏 혼자서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네. 사부작 어떻게든 좌충우돌하면서 만들어 왔었는데 네네. 정말 잘하는 분들에게 어깨너머로 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자양분이 되는구나. 그렇군요. 마치 무협지에서 엄청난 내공을 가진 분들 어떤 걸 한 대 맞았을 뿐인데 네. 나의 어떤 기운도 통해버린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즐거우면서 많이 배우는 작업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기대가 되네요. 다음 앨범이 더더욱. 자, 노래 한 곡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해주셨던 비건맨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곡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광고 먼저 들으시고 윤덕원의 비건맨 듣겠습니다. 기차는 6시에 떠나고 너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아니 오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끝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언제쯤 기다리길 멈추고 예정대로 기차에 오를까. 입구만 바라보던 내 눈이 열차 번호를 바라본다. 이미 다 포기하고 있으면서도 마냥 기다릴 것처럼 굴고 있구나. 이제는 돌아설 핑계가 필요한데 먼저 돌아서는 네가 없네 이곳에. 솔직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내가 비겁했어. 나의 마음이 언제까지 너에게 좋은 기억만을 남기고 싶었어. 내가 나쁘지 않았다고 누가 말해주길 바랬지. 모든 말을 삭힌 채 돌아서는 사람을 잔인하다 말하던 비겁한 사람. 이미 다 포기하고.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구석에 있다만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MBC와 삼성 갤럭시 노트 4가 함께하는 디지털 예쁜 엽서전. MBC 예쁜 엽서전을 기억하시나요? 그 예쁜 엽서전이 시대에 맞게 단장해서 디지털 예쁜 엽서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그림이나 사진 등을 포함한 JPG 파일을 스마트폰에 펜으로 작성하거나 실제로 만든 엽서를 촬영 혹은 스캔해서 응모하실 수 있는데요. 이벤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FM4U와 표준 FM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 앞으로 11월 9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총 3천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imbc.com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예쁜 엽서전은 MBC와 삼성 갤럭시 노트 4가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심야포차 윤덕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윤덕원의 비건맨 들으셨습니다. 이전에도 네. 노래 듣기 전에 살짝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네. 또 노래 듣고 오니까 좀 느낌이 달라요. 말씀하신 그 뭐랄까 그건 그런가요? 사실 그 말씀하실 때 생각으로만 하자면 네. 어느 정도 뭐랄까 경쾌한 리듬도 나올 것 같고 그랬는데 더 뭐랄까 서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네. 풀어내신 것 같아요. 비교적 그래도 음반 중에는 좀 발랄한 편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차분한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네. 다음에는 좀 신나는 거를 해보고 싶어요. 다음 앨범에서는 또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코너 시작할 때 대학교 노래 동아리에서 이렇게 음악을 처음 시작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원래 꿈은 어떻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원래 꿈요? 네. 글쎄요. 대학을 들어갈 때는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광고회사나 좀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네. 좀 아이디어를 내서 막 이제 좀 짜서 이제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신방과를 들어갔는데 네. 좀 안 맞더라고요. 대학교 생활 자체가 좀 힘드셨군요. 처음에는 적응 때문에. 예, 일단 뭐랄까요. 서울에서 자취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학교 공부가 왜 이렇게 싫은지 이제 뭐 이런저런 딴 것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학업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고. 고향은 어느 쪽이세요? 네, 저는 경남 창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원에서 네. 서울까지 또 오신 거고요. 네. 힘들었던 그때가 또 떠오르면서. 그러면 좀 힘든 시기나 뭐 적응하기 힘들었던 그때 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겨내신 건가요? 꼭 그걸 이겨냈다고 하면 참 아름다운 그림이 됐겠지만 네네. 그렇다기보다는 그 순간에서 네. 순간순간 좀 재밌는 거를 해보자라고 했던 것들이 참 신기하게도 나중에 제가 일하거나 혹은 뭐 계속 해오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네. 내가 즐겁고 그 순간순간에 의미가 있는 것들을 좀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죠. 그런 네. 것들이. 그 동아리 맨 처음에 들어가서 부른 노래들 이런 것도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 그 정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건 기억이 나요. 동아리 들어가서 이제 자작곡을 처음 만들었는데 이제 공연 때 그걸 하고 나서 네. 그 뒤풀이 자리에서 모든 그 동아리원들이 기타를 치면서 그 노래 같이 부르는데 정말 전율이 오더라고요. 다 함께 또 내가 만든 노래를 그렇죠. 부르고 있다라는 게 뭔가 내가 만든 노래가 내 입과 내 목소리를 떠나서 누군가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네. 지금의 저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슬픈 노래였는데 이를테면 뭐 늙은 새들이 뭐 세상 끝에 가서 죽고 막 이런 가사가 좀 심오했군요. 어떻게 보면 좀 자아에 좀 집중하는 어떻게 보면 네. 중2병이라고 하는 거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네네. 되게 그렇게 좀 뭔가 좀 감수성과 이런 거에 집중했던 시기가 네. 저한테는 대학교 2학년 때쯤이 아니었나 싶네요. 저 사실 그런 가사들이나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감성 자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요즘에 뭐랄까 사회적 분위기가 네, 쉽지 다들 않죠. 쿨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네. 윤덕원 씨 같은 뮤지션들이 많이 나오셔갖고 그런 서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다시 또 예전처럼 좀 감성적인 글 같은 것도 SNS에 올리고 네. 좀 서로 그런 감정의 공유를 함께 할 수 있는 또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 저는 아쉽거든요. 요즘에 네. 요즘에 좀 분위기 자체가. 사실 이런 때야말로 좀 뜨거운 마음으로 뭔가 녹이는 네. 열정 같은 거에 사실 한번 좀
푹 빠져보고 싶은데 맞아요. 그런 게 잘 없죠. 요즘은 네. 심지어는 중학생들마저도 아. 너무 쿨한 것 같아요. 아 어떡하지? 중고등학생 때 가장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고 모든 걸 다 뒤흔들고 그래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아, 그러게요. 참.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뭐 그분들만 탓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자, 신인 가수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가 상당히 독특했어요. 앨범을 들을 수 있는 초대장 직접 발송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사실 점점 이제 음악은 다양화되고 들을 네.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럴 줄 알았어요. 다양한 음악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유명한 곡들만 더 많이 듣는 경향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단순히 그냥 뭐 음반을 내고 마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고 재밌는 방법으로 좀 접해야 된다. 청취자들과 접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를 좀 아껴주시는 분들과 음악을 좀 미리 나누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음원 다운로드를 하면 좀 살짝 아쉽잖아요. 그렇죠. 앨범으로 갖고 있을 때 뭔가 소장 네. 가치 같은 것들이 또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받을 수 있는 편지를 보내보고 싶다 생각을 했고요. 전 심지어 요새 그 편지함에 카드 명세서만 봐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내 이름이 적혀 있네. 이러면서 돈도 많이 적혀 있네. 이러면서 이제 카드 명세서. 내가 얼마나 쓴 거야? 와 편지함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이제 보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을 좀 공유하고 싶은 생각에 이제 그렇게 직접 편지를 보내고 또 이제 디지털의 장점인 바로 이제 볼 수 있는 그걸 이용해서 네네네. 뮤직비디오를 보냈죠. 아, 그렇군요.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금방. 뭐, 앨범과 가수는 많아졌지만 선택의 폭은 좁아졌다. 네. 라는 이 말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은 분들에게 또 윤덕원 씨의 앨범을 알리고 싶어서 그 편지를 발송했다는 것도 참 색다른 것 같고요. 몇 분에게 2,000분한테 제가 보냈는데요. 2,000분이면 많은데요. 되게 힘들었어요. 우표값만 거의 한 수백만 원이 나왔는데 꽤 나오셨겠어요. 왜냐하면 특히 해외 배송이 있었어요. 해외까지. 해외 우편은 좀 많이 비싸더군요. 네네. 근데 되게 기뻤던 건 뭐냐면 한 20% 정도가 네. SNS 같은 걸로 잘 받았습니다라고 답장을 해주셨어요. 인증샷. 네네네. 잘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그런 소통이 있으면 팬분들과의 소통이 있으면 더 끈끈해지고 네. 서로의 이야기가 더욱더 생기는 거니까 네. 윤동원 씨에게도 그리고 팬분들에게도 상당히 큰 추억이 되었겠네요. 네,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새로운 좀 프로모션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네. 보여주십시오. 네, 좀 사실 되게 힘든데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밴드 활동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근데 솔로 앨범은 또 다른 의미가 본인에게도 그리고 팬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팬분들에게 어떤 의미일지는 또 모르겠어요. 제가 들려드리는 또 다른 종류의 음악이다라고 네네.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좀 그게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마추어로 음악을 시작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프로가 된 케이스다 보니까 사실 그 마음이 좀 애매했던 게 있었어요. 그 과도기 시절에서요. 네. 덕원 씨는 어떤 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음악 쪽인 일 해요. 아니면 이제 뭐 아주 인디 밴드를 하는데요. 아니면 뭐 음악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좀 뭐랄까 좀 살짝 유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솔로를 내면서 이제 지금 가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랄까 그 직업인으로서의 뭐랄까 그 무게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음악 일 해요 이것과 가수 해요 이거는 좀 자신감이 좀 다르게 네.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디 밴드란 말도 사실 뭔가 나를 방어하기 위한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뭐 마음이 좀 편해진 것도 있고요. 네. 더 열심히 해서 저도 자기 관리를 해서 복근도 좀 만들고 그리고 점점 더 발전하는 뮤지션이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군요. 아직 부족한 게 참 많더라고요. 또 솔로로 이렇게 네. 앨범을 준비하시면서 느낀 것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점점 좀 발전해서 한 40살 때쯤에는 좀 어느 정도 완성된 뮤지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매년 더 나아지는 그런 뮤지션이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죠. 알겠습니다. 자, 윤덕원 씨한테 영향을 끼친 뮤지션들도 좀 궁금해요. 네. 뭐 학창 시절에 많이 들었던 음악이나 그런 네. 것들도 궁금한데요. 저도 음악 나름대로 열심히 들으려고 했고 하지만 네. 되게 신기한 것이 저 브로콜리 너마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되게 신나는 음악을 좋아해서 네. 되게 막
약간 뭐라지 되게 거칠고 네. 신나는 음악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음악을 하면 할수록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것들이 배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만드는 음악에 많은 영향을 주신 분들은 사실 90년대 네. 어떤 우리가 많이 듣던 아름다운 가요들에 있지 않은가 네, 생각이 네, 네. 들고요. 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뭐 오태호 씨라든가 네. 2호공감 같은 걸 하신 오태호 씨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윤상 씨라든가 뭐 더 클래식 뭐 이승환 선배 이런 분들의 음악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감성이 뭐 앨범 전체적으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감성을 가진 어떻게 보면 그 후배가 그 선배를 찾아가서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만든 거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았. 굳이 뭐 너무 그렇게 90년대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의도치 않은 부분, 그냥 감성적으로 이렇게 젖어 네. 나오는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자, 즐겨 들으셨던 노래 푸른밤 가족들에게도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최근에 저의 작업도 도와주셨던 박영준 선배가 계신 더 클래식의 음반 네. 신보가 나왔는데 거기 있는 타이틀곡 우리에겐을 듣는 순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막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많이 들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현 시점에 나와 동시대에 나왔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최근에 저에게 가장 많이 들리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곡 가족분들과 함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네. 더 클래식의 우리에겐 듣고 오겠습니다. 첫눈에 알았던 운명이 시작하던 날 아플 만큼 설레던 축제의 날은 언제나 그곳에 있는 거라 믿었지. 어려야 할 것 아쉬움과 미련 그녀를 위해 지워야만 한다고 혼자서 다짐하면 할수록 왜 슬퍼지나. 생각나요 어쩌다 맛있는 음식에 여행을 떠날 때마다 같이 와야 해.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은 윤덕원 씨와 푸른밤 심야포차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클래식의 우리에겐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도 뭐랄까 더 클래식의 옛 감성과 지금의 또 사운드가 잘 조합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참 신기했던 게 제가 이 음반 편곡을 부탁드릴 때 네네. 진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올해 초에 기사가 난 거예요. 더 클래식 재결성 4집을 만든다. 어떡하지? 나 편곡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게 작업하시느라 바쁜 거 아닐까?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게 김광진 선배가 곡을 좀 더 마무리하시는 동안 네. 제가 재빨리 작업을 했죠. 그렇게 또 함께 또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군요. 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좀 동경하던 선배와 동시대 음악을 한다는 것은 새롭습니다. 뜻깊은 네. 그만큼 더 뜻깊은 앨범이 되겠네요. 네. 자, 윤덕원 씨를 보면요, 상당히 조용조용하면서 섬세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안경도 그렇고요. 헤어스타일과 뭐 패션 이런 부분들도 좀 뭐랄까 섬세한 것 같은데 예. 어떠세요? 굉장한 전략가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많은 분들이. 레이블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셨다고요? 네. 그렇죠. 자체 제작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인디 밴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체 제작으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전략가라고 하면 너무 좀 웃기고요.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운영적인 고민들을 네. 밴드를 처음 하면서부터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음악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걸 잘 모르고 사실 그렇죠. 넘어가다가 뭐 낭패를 보기도 하고 네. 좀 뭐랄까 좀 어영부영 넘어가 버린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그걸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 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노하우가 네. 예전부터 좀 쌓여서 그런 빛을 발한 거군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아티스트들이 네. 자기가 좀 종사하는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산이죠. 그렇군요. 역시 정산. 뭐 가요계가 오랜 시간 불황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밴드였지만 네. 음악적으로는 좀 프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뭐 직장인 밴드를 하면서 내 돈으로 이제 월급으로 공연장을 빌려서 친구들을 불러서 뭐 공연하겠다 이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네. 물론 좀 조악할 수는 있겠지만 실력적으로는 네. 하나의 음반으로서 좀 대접받고 싶고 좀 이제 구입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항상 파는 거에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다행히도 손해보지 않고 음악을 해서 번 돈으로 계속 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네. 물론 그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번 음반이 네. 이번 1집 음반이 저에게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역대 최저 수익에 다행히도 이게 내려가진 않았어요. 적자는 아닌데 네네. 확실히 그 음반 시장의 그 불황은 놀랍고도 깊고도 무섭더군요. 네. 그보다 좀 더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번에 투자도 또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뭐랄까 안타까운 성적, 안타까운 정산. 그래도 그렇죠. 이게 또 투자라고 보면은 다음 앨범이나 다다음 앨범에서도 또 다시 다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통 많은 제작자들이 네.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짚어주셨습니다. 오랜 노하우로. 그런데 그래서 사실 좀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는 게 좋고요. 네네네. 근데 투자해야 될 건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음악적인 발전이 있으면 또 그것들이 또 수익적인 면으로도 언젠가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자, 사실 명문대 출신이시잖아요. 주변 분들의 기대가 엄청 컸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명문대 갔다고 하면 잔치 벌이고 막 부모님들은 막 친구분들에게 자랑 엄청 많이 하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사실 당연한 거였나요? 아니 왜냐면 대놓고 자랑하는 건 그렇게 좀 그렇지 않고 그냥 미소만 짓는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오랫동안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고요. 사실 지속적으로 이제 그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죠. 이를테면 이제 취직을 좀 늦춘다거나, 네. 혹은 이제 뭐 취직도 약간 음악 계통으로 해서 약간 좀 적당히 실망을 시켜드린다거나, 네. 혹은 그러면서 음악을 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약간의 비전도 좀 보여드리고요. 그런 단연간의 작업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집안과는 큰 마찰 없이
전략가가 많네요. 가정 안에서도 상당한 전략으로 이렇게 단연간에 걸친 전략과 네. 입사와 퇴사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자, 사실 윤도건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조금은 네. 뭐랄까 너무 뭉뚱그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음악이라는 건 윤도건 씨에게 음악이라는 건. 어떤 존재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음악이라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요. 네. 하나하나 알 때마다 재미있는 것이기도 해요. 참 이게 모순적인 건데 저 같은 경우 곡을 쓸 때나 가사를 쓸 때는 누구보다 잘 쓰고 싶고 약간 네. 편집중적으로 막 작업을 하기도 하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악기는 이렇구나.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이렇구나. 소리가 이렇구나. 네. 라는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마치 그 어린아이가 막 하나하나 세상을 보는 것처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음악이라는 건 더 잘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하나하나 봤을 때 새롭고 재밌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이군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뭔가 뭐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고. 네. 근데 사실 윤도건 씨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또 음악을 해오셨는데 네. 계속 그런 뭔가 발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이를테면 제가 지금부터 좀 춤을 배운다 그러면 또 하나하나가 새롭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몸 동작을 만들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젠가는 댄스로도 또 돌아오시는 그렇죠. 건가요? 항상 그 변신을 하는 미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40대까지는 그래도 좀 발전한 모습 보이고 싶다 그랬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그중에 댄스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윤도건 씨의 음악을 가까이서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공연 계획 없으신지? 제 입으로 얘기했지만 참 네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스스로가 되게 좀 그런데요. 공연 계획은 제가 12월 27일에 부산에서 이제 단독 공연이 있고요. 부산에서. 네. 그리고 1월부터 이제 서울 및 기타 다른 도시들에서 공연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공연장 대관 일정이 완전히 결정이 안 돼서 그렇군요. 제가 일자를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냥 적당히 1월을 다 이제 언젠가 윤덕원 공연이 있을 것임이라고 이제 달력에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덕원 씨를 또 상시 검색을 하셔서 업데이트되는 스케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관련 검색어에서 이제 종현의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되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윤덕원 씨가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이라는 게 딱히 없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감성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잘 전하고 싶고 그때그때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제가 추구하는 거는 어쨌든 더 지금보다 그 다음이 더 나은 음악인이 되고 싶다라는 게 제가 좀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아닐까 발전하는 모습.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뮤지션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글쎄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뮤지션이 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 음악을 좋아해 주셨던 분들에게는 좀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는 그런 뮤지션이 됐으면 좋겠네요. 진정성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네. 얻어서 끝까지 기억이 남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 해몽이 더 좋은데요. 네. 자, 오늘 또 푸른밤 심야포차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제 슬슬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그렇네요. 시간이 빨리 갔어요. 네. 오늘 좋은 노래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또 윤덕원 씨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곡 윤덕원 씨의 노래 소개해 주시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푸른밤 와서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네. 전 이렇게 다정하고 좀 뭐랄까 좀 꽁기꽁기한 분위기가 나오죠. 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좀 네네. 되게 아기자기한 이런 분위기 나올 줄 몰랐어요. 좀 긴장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네, 푸른밤 식구들과도 자주자주 뵙고 싶네요. 네. 저희 마지막 곡은 저희 음반에 수록된 신기루라는 곡이고요. 네. 좀 90년대 사운드가 아주 그냥 제대로 묻어나는 그런 곡입니다. 네, 그러면 윤덕원의 신기루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뒤돌아 걸었네. 모두 다 잠든 새벽 거리에 어둠만이 가득한데 발끝만 보며 돌아 걷는 길은 내가 알던 세상과 달랐네. 돌아본 그 길에 발자국은 남아도 소중한 것은 남아있지 않았네. 미소를 지으며 돌아올 수밖에 없는가. 그대와 또 내가 함께 나누었던 꿈들은 이제 흩어지는 하얀 연기들 같은 걸 잡으려 해봐도 이제는 없는 것들. 돌아본 그 길에 발자국은 남아도 소중한 것은 남아있지 않았네. 허무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올 수밖에 없는가. 또 내가 함께 나누었던 꿈들은 이제 흩어지는 하얀 연기들 같은 걸 잡으려 해봐도 이제는 없는 것들. 미소를 지으며 돌아올 수밖에 없는가. 그대와 또 내가 함께 나누었던 꿈들은 이제 흩어지는 하얀 연기들 같은 걸 잡으려 해봐도 이제는 없는 것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곁에 있어주는 것 같아.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녀와 헤어질 땐 다신 그녀를 그리워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평생 내게 준 상처가 아물지 않을 줄 알고. 근데 식상하게도 시간 앞에 불치병은 없어서 그 아픈 마음도 강렬한 미움도 서서히 발해갔다. 그리고 예전의 맹세가 무색하게 그녀가 참 그리워졌다. 그리워한다는 건 지금 당장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연애 시절의 뜨거운 마음만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무탈하길 바라는 것. 비록 내 곁이 아니지만 행복하길. 그래서 훗날 먼 발치에서 우연히 본다면 절로 미소 지을 수 있길 원하는 마음. 그것도 그리움이다. Lines on your face don't bother me. Down in my chair when you dance over me, I can't help myself. I've got to see you again. Late in the night when I'm all alone, and I look at the clock and I know you're not home, I can't help myself. I've got to see you again. I could almost go there just to watch you be seen. I could almost go there just to live in a dream. But no, I won't go for any of those things. To not touch your skin is not why I sing. I can't help myself. I've got to see you again. I could almost go there just to watch you be seen. I could almost go there just to live in a dream. No, I won't go to share you with them. But oh, even though I know where you've been, I can't help myself. I've got to see you
see you again.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곽영민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요, 노라 존스의 I've Got to See You Again. 이 곡은 596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절로 먼 발치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마저도 그리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그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 약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글쎄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요? 그 시간에 대한 깊이 있는 무게감을 피부로 많이 못 느껴봐서 그런 걸까요? 이런 얘기가 아직은 그냥 글로만 와닿네요. 피부로 언제쯤 와닿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좀 이런 마음으로 그리워해왔으면 좋겠다. 이 그리움은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절실한 그리움과 상대방이 또 편안하길 바라는,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의 그리움, 좀 다른 온도일 것 같아서 이런 그리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더 만나볼까요? 경기 부천에서 박세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쫑디의 축하를 받으며 태어난 제 친구의 아이 꼬물이 잊지 않으셨겠죠? 지난 방송에서 쫑디가 꼬물이의 생김새를 궁금해하고 또 이젠 꼬물이라는 태명이 아닌 어떤 이름으로 살아갈지 소식 전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글 남겨요. 꼬물이는 예쁜 여자아이예요. 이름은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박별, 바로 박별이랍니다. 화요일을 책임져 주고 있는 랄라스윗의 박별 씨와 이름이 같아요. 언젠가 꼬물이, 아니 별이가 커서 한글을 깨치고 푸른밤으로 사각사각 손편지를 써서 보낼지도 모르니까 오래오래 그 자리에서 푸른밤 지켜주세요. 아셨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Because of You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박별이라는 이쁜 이름을 갖게 됐군요. 꼬물이. 푸른밤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면 이 이름, 태명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푸른밤에 이런 태명 사연 많이 오죠. 들을 때마다 항상 이 아이가 또 세상에 나오면 어떤 이름을 갖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박별이라니 익숙한 이름이어서 그런지 또 더 정이 가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 아이는 커서 또 피아노를 잘 치게 될까요? 박별 씨는 피아노를 상당히 잘 치시잖아요. 또 이 아이가 또 커가는 모습들을 푸른밤과 함께 해주십시오. 아이가 또 손편지 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연습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참 기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다음 사연 일본에서 아키코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쫑디가 일본에 간 사이 저는 일본에서 한국에 다녀왔어요. 이 시기에 매년 개최되는 음악 페스티벌 가기 위해서요. 올해 6년째예요. 푸른밤 패밀리의 라이브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지영 씨, 옥달, 랄라스윗, 소란, 나인 씨. 지금까지 게스트로 온 분들 라이브도 들었고요. 데이브레이크, 소네플, 킹스턴 루디스카. 한국의 공연은 아티스트와 관객이 합창을 하고 같이 즐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즐겁고 뜨거운 한국의 라이브 공연의 분위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한국에 가요. 푸른밤에서 처음으로 노래를 듣고 흥미를 가졌다가 페스티벌에서 라이브로 봤던 아티스트의 노래 신청합니다. 정말 멋진 아티스트였어요. 신현이와 김루트의 캡송 신청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랜드민트 페스티벌에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분도 아티스트 분들이 나오셨고 푸른밤 가족분들 그리고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분들이 참 많이 나온 그런 페스티벌이었는데 일본의 문화, 공연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조금 소녀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저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을 두 손을 꼭 이렇게 일어나서 양손을 꼭 모으고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불러주세요. 이렇게 가수가 말하기 전까지는 좀 조용히 이렇게 관객들이 경청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한국의 좀 더 열정적이고 좀 자유로운 이런 공연 문화가 매력적으로 다가갔을 수도 있겠네요. 매력이 좀 참 다른 것 같아요. 한국 공연을 할 때는 더 뭐랄까 뜨겁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관객분들과 이렇게 호흡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일본에서는 좀 우리의 음악들 그리고 악기의 소리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이시는 모습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서로의 매력이 또 다른 그런 공연 문화입니다. 아키코님은 한국의 문화를 좀 즐기시려고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주시고요. 좋은 한국의 밴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신청곡이었죠. 일본에서 아키코님이 신청하신 신현이와 김루트의 캡송 먼저 듣고요. 박세영님이 신청하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Because of You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캡송 시작. 내 집을 나선 했던 다짐 오늘은 모자를 사지 않겠다는 다짐 하지만 어느새 발걸음은 모자 가게를 향하고 아무수룩한 머리에 안경을 낀 모자 가게 아저씨 내게 말을 거네 어제 온 이 아가씨 오늘도 또 오셨네. 저기요 아저씨 이것 좀 써볼게요. 아저씨 저거는 얼마예요? 아저씨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제발 좀 싸게 좀 해주세요. 이 앞에 거 눌러주세요. 포장은 됐고요. 쓰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많이 팠어요. 내 다짐 다 어디로 갔나. 지킬 수가 없나 봐. 내 다짐 다 어디로 갔나. 절대 지킬 수 없나 봐. 내가 모자 사는 돈을 조금만 아꼈다면 벌써 새 기타 몇 개쯤은 샀을 거야. 하지만 되돌릴 수도 없잖아 하고 또 넘어가네. 저기 아저씨 이거 좀 써볼게요. 아저씨 저거는 얼마예요? 아저씨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제발 좀 싸게 좀 해주세요. 옆에 걸로 주세요. 포장은 됐고요. 쓰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많이 팠어요. 내 다짐 다 어디로 갔나. 지킬 수가 없나 봐. 내 다짐 다 어디로 갔나. 절대 지킬 수 없나 봐.
그때 나의 모습같진 않을까 모질게 날 떠밀던 나의 얼굴이 내게 담길 내 전부일까 한없이 날 감싸준 너인데 나의 편이 되어준 사람인데 무뎌진 내 가슴은 이제 그만 됐다며 애원하며 매달리는 너 차갑게도 밀어냈어 I never knew 너의 작은 어깨가 I never knew 얼마만큼 소중한지 다른 사람을 또 만나도 기대어 울어도 너와 같진 않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어 Because of you 사랑을 나 배웠어 Because of you 사랑인 걸 알았어 내겐 너무나도 익숙해 그 의미조차 난 몰랐어 깨달을 때쯤 이미 멀어진 그것 사랑이란 것 헤매는 내 발걸음 저 끝에 기다리고 있어 넌 없는 걸까 내게 늘 오지 않았던 고맙지도 않았던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이제와 나를 해 I never knew 너의 작은 어깨가 I never knew 얼마만큼 소중한지 다른 사람을 또 만나도 기대어 울어도 너와 같진 않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어 Because of you 사랑을 나 배웠어 Because of you 사랑인 걸 알았어 내겐 너무나도 익숙해 그 의미조차 난 몰랐어 바보 같은 내 가슴은 네가 떠난 후에야 I can't fall in love without you 후회도 네가 없어 I will never live without you 사랑인 걸 알았어 돌아와 신현이와 김루트의 캡송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Because of You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더 밴드의 The Wait. I pulled into Nazareth, was feeling about half-past dead. I just need some place where I can lay my head. Hey, mister, can you tell me where a man might find a bed? He just grinned and shook my hand, no was all he said. Take a load off Fanny, take a load for free. Take a load off Fanny,
put the load right on me. I picked up my bag, I went looking for a place to hide. When I saw Carmen and the devil walking side by side, I said, hey Carmen, come on, let's go downtown. She said, I gotta go, but my friend can stick around. Take a load off Fanny, take a load for free. Take a load off Fanny, and you put the load right on me. Go down, Miss Moses, there's nothing you can say. It's just old Luke, and Luke's waiting on the judgment day. Well, Luke, my friend, what about young Anna Lee? He said, do me a favor, son, won't you stay and keep Anna Lee company? Take a load off Fanny, take a load free. Take a load off Fanny, and you put the load right on me. Crazy Chester followed me and he caught me in the fall. He said, I will fix your rap if you take Jack, my dog. I said, wait a minute, Chester, you know I'm a peaceful man. He said, that's okay, boy, won't you feed me when you can? Yeah, take a load off Fanny, take a load free. Take a load off Fanny, and you put the load right on me. Get your cannonball now to take me down the line. My bag is sinking low, and I do believe it's time to get back to Miss Fanny. You know she's the only one who sent me here with her regards for everyone. Take a load off Fanny, take a load free. Take a load off Fanny, and you put the load right on me. 오늘 방백. 아침을 깨워주는 나무 위의 새들과 솜털같이 부드러운 하늘 위 구름까지, 노란 달을 품은 저 깊은 강도, 여린 빛을 뿜어내는 저 별들까지,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 큰 산이 될 때까지, 어린 고기들이 저 큰 바다로 헤엄칠 때까지, 5살인 옆집 아이도 그 아이의 아이까지도 이 세상이 아름답다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옥상 달빛에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옥상 달빛의 노랫말은 보통
삶에 지친 청춘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많죠. 근데 이 노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 어린 고기들, 5살의 옆집 아이 모두들, 내가 지켜줘야 한다는 것, 이 지구가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어찌 보면 진지하고 심각한 내용인데도 옥상 달빛의 서정적인 노랫말이 되니까요, 아름답다고 느낄 정도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끝곡 옥상 달빛의 빨주노초 파남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아침을 깨워주는 나무 위의 새들과 솜털같이 부드러운 하늘 위 구름까지 노란 달을 품은 저 깊은 강도 여린 빛을 뿜어내는 저 별들까지